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공부했고요. 광역계획 그래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하는 게 공법의 첫 번째 고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고개들도 많고 산도 많은데 이 산에서 이쯤 되는 민둥산일 거예요. 근데 계획 그러니까 생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 계획은 우리가 짜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수립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니까 공법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공법은 양이 많지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단어만 딱 들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공법이에요. 용어 이꼬르 기초 이꼬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광역 도시계 몇 개 이상의 도시였죠? 2개 이상의 도시. 그걸 뭐라 불렀죠?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를 대상할까요? 도시군. 여기는 광역계획군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대상하는 거죠. 그 6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광역 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 둘이 손잡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했는데 갑자기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요. 그 하위에서. 광역도시 하위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니까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여기다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40) 서울 플랜. 2040 서울 플랜이 뭐냐면요, 2040년까지 서울을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는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서울은 한강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물만 있으면 무조건 개발하겠다. 60개 지천들, 한강에서 다시 하천으로 흘러가는 60개의 지류들이 있는데 그 물이 있는 곳은 다 개발해 주겠다. 특히 한강에 2개 이상의 역세권을 묶어서 하나의 보행 생활권을 만들어서 개발하겠다. 어디를 개발하겠다라고 전부 다 나와요. 심지어 2040 서울 플랜 보면요, 서울 도시기본계획 보면 여러분 TV에서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UAM? 어번 에어 항공 모빌리티, 도심 항공 교통. 뭐 드론 택시 하는 거, 그 드론 자가용이 나올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본체 개발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도심 항공교통이 용산에서 시작해서 여의도로 가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가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가요. 해서 쫙쫙쫙 퍼지는데 어디와 연계시켜서 퍼지냐면 GTX, 수도권 광역 급행 전철과 연계시켜서 퍼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요? 이게 다 있는데. 여러분 시험 끝나면 제가 이거 강의해 주거든요. 돈 되는 땅 찾는 거. 시험 끝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안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도심 항공교통 정류장이 나와요. 용산, 여의도, 김포공항, 뭐 연신내, 창동 상계, 그러면서 이런 정류장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드론 택시가 날라와서 김포공항에서 손님 싣고 와서 여의도에다 내려준다고요. 날라와서. 이런 시대가 열려요.
그게 여 안에 다 있어요. 이 도시를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방향 제시를 한다고요. 공간구조는, 생활권은, 토지이용은, 기반설은, 고온 녹지는, 경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은 하고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뚫어 하는 게 뭐예요? 하나하나 개발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이렇게 꾸며보겠습니다라고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방향 제시, 얘도 방향 제시. 얘는 2개, 얘는 하나. 끝. 나머지 절차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였으니까 수리권자가 국가계획하면 국장, 시도에 걸치면 시도, 지사, 시군을 치면 시장, 군수가 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됐지만 여기는 도시가 몇 개? 하나.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이제 특자시장 그럴게요.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가 수립하는 거예요. 2개 도시와 관련됐냐, 하나 도시에 따라서 수립권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란 단어를 몰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재검토를 합니다. 5년마다. 왜 그러냐? 광역은 몇 개 이상의 도시죠? 2개 이상. 너와 나. 너와 나면 우리 다 같이 합격합시다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은 깨트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검토가 없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몇 개예요? 하나.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여러분 공부계획은 작심 3일. 얘는 작심 5년.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재검토가 5년이에요. 이게 공법의 재검토는 다 5년이에요. 공법의 재검토는 다 몇 년이에요? 5년. 왜 5년인지 아세요? 왜 5년? 대통령 선거 주기 5년. 5년마다 국가의 정책이 뒤집혀요. 대선 주기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이에요. 근데 나중에 투기 과열지구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반기. 6개월마다. 반기는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법의 재검토를 다 몇 년? 5년. 오늘 이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공법의 재검토는 다 몇 년? 5년. 저기 투기 과열지구, 투기, 그건 반기, 6개월. 투기는 훅 하고 마니까. 그렇지 않고는 다 5년. 이걸로 한 문제 푸는 거예요. 또 한 문제 맞춰서 해? 오늘 진짜 많이 했어, 시험 문제. 기본 틀에 10개는 갔을 거야, 아마. 며칠 놀아도 되겠다. 자, 이때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를 잘 들어봐요.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에서 며칠 날짜가 나와요. 모두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광역이나 기본에서 연이 나와요. 몇 년? 연 나면 모두 5년이에요. 얘들 몇 년간 다 5년이라고요. 그런데 광역 도시계획 승인 신청만 몇 년이었죠? 이것만 몇 년? 3년. 3광 승인. 그래서 아까부터 3광 승인을 암기시켜 놓은 거예요. 교과서에다가 이런 걸 쓰지는 않아요. 기본서에다가. 뭐 며칠 그러면 모두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광역과 기본은. 연남요? 모두 몇 년? 5년. 승인은요? 3년. 3광 승인.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골격 다 끝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확인 작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아까 봤던 거 또 보는 거죠. 자, 도시군이 어떻게 돼요? 교재. 자, 페이지 안 써놨네. 50페이지 교재. 50페이지. 자, 같이 해볼까요? 특별시, 광역시, 이게 체킹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뭐예요? 군. 관할 구역 및 무엇에 대해서? 이게 개정에 추가됐다고? 생활권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개정사항 프린트 나눠준 거예요. 그 개정사항 프린트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개정사항 프린트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없는 강의 내용이 한 8페이지, 9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설명해야 되니까. 예. 자, 군의 관할 및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랍니다. 그러면서 동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 자, 읽어볼까요? 도시군 기본 계획. 자,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동생, 도시군 관리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자, 법적 성격 똑같아요. 좀 전에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지 않더라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대내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내적 구속력만 있고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오른쪽에 수립 단위 10년, 20년 이런 단위 규정 없습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4번 별표, 아까 별표했던 내용이죠. 서로 내용이 다르면 누가 우선해요? 광역과 기본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동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권자 볼게요. 51페이지. 자, 특별시에서는 누가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자, 요것 좀 정리할까요? 몇 명이죠? 6명. 그래서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라 해서요. 앞으로 수립권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6장.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6장이 수립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약속하시면 돼요. 누가 수립해요? 6장이 수립합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시험제가 여기에요.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이 어떻게 되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더라. 니은번 예외. 이게 시험제 출제 포인트인 거죠. 어디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요.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디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시 또는 군. 옆에 주의 좀 한번 봐볼래요? 옆에 주의. 주의를 해보시면 시군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만 생략할 수 있어요? 시 또는 군. 그 옆에 형광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그 옆에 형광펜. 다음 주에 오실 때요. 빨간 펜 하나, 형광펜 하나만 딱 준비해 오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해놓고 맞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이런 문장이 맞는 문장일 때는 무조건 기억해놔야 돼요. 예외 현상이잖아요. 네, 그거. 자, 그러면 여기 어떨 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냐?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아니고 첫 번째. 플러스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두 번째. 플러스 세 번째, 시 또는 군입니다. 플러스 네 번째, 10만 이하입니다. 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험 문제, 여기가.
자, 다시요.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몇 만이야? 10만 이하의 시나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이면요. 수립해야 한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요. 수립해야 한다. 인구 20만이면 수립해야 한다. 10만 이하야 되니까. 이 4개를 다 충족해야 돼요. 최근에 가장 지저분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OX, X.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할구역 도시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자 여기 모두 포함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더랍니다. 자, 고양시와 파주시의 광역도시계획입니다. 파주시 전부 넣었고요. 고양시는 덕양구라고 일부만 넣었답니다. 이렇게. 고양시 일부와 파주시의 광역도시계획은 누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파주시는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파주시는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됐으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키워드가 전부 모두예요. 시험 문제가 요 전부를 일부로, 요 모두를 일부로, 요딴 식으로 문제를 냈었답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1번 같은 경우 4개 요건 다 충족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몇 만이야? 10만 이하의 시나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2번은 뭐냐면요. 페이지 넘길까요? 52페이지. 가급적이면 여기 항상 페이지 써줄 거예요. 네. 52페이지 보시면 가끔 그런 사람들하고 페이지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인데 맨 위에 있습니다. 기본서 썼다가 그냥 페이지만 썼다가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따라오시면 되겠고. 요게 무슨 말인지 알면 이 제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옆 동네를 전부 포함할 수 있고 일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답니다. 여기 키워드는 지역 여건상 필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키워드는 니은번에 미리 협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체킹하세요. 자, 기억번에 지역 여건상 필요 동그라미. 필요까지. 지역 여건상 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마지막 줄에 협의 동그라미. 자, 그럼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특별시에서요. 방향제시를 하는데 뭐라고 방향제시를 하냐? 관악산 둘레길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누구 둘레길이요? 관악산. 근데 관악산의 형세가 서울에서 끝났어요. 과천, 안양에 걸쳐 있어요. 과천시와 안양시에 걸쳤죠. 관악산 둘레길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관악산의 형세가, 지역 여건이 옆 동네를 이렇게 걸쳐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여건상 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관악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과천을 안양을 전부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단 서울특별시장은 미리 과천시장, 안양시장 만나서 뭔만 해주면 된다. 협의 이렇게 돼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역 여건상 필요 그러면 빨리 머릿속에 관악산. 이게 이제 공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좀 구체성을 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실례들을 들어주는 게 많아요. 관악산 둘레길은 이미 뚫려있죠. 164km짜리.
이게 164km입니다. 그 둘레길이. 네.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권 알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요. 옆 동네 전부 포함할 수도 있답니다. 일부 포함할 수도 있다. 전부 포함할 수 있다. 또 넣으니까 전부 포함할 수 있죠. 우리 학생은 전부 다 전부는 안 되는데 이렇게 풀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여기 전부 또는 일부까지. 과천, 안양을 전부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 포함할 수도 있다. 전부 또는 일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미리 뭐 해주세요? 협의.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51페이지 문제, 여기 보세요. 그냥 여러분 보고 푸세요. OX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이 정도는 좀 쉽죠. 자, 제일 먼저 딱 이게 보이죠. 그냥 10만 이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것도 틀렸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암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 10만이라는 단어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보이는 파트예요. X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암기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이 힘들다는 거예요. 암기상 6개 법률이 나타나 버리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법 하나니까 그나마 작아요. 잘 엮어서 가져가시면 돼요. 요 두 번째 OX 뭔지 아시겠어요? 52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교 포함, 이거 관악산인데 바로 이거 딱 잡아줘야 돼요. 지역 여건상 없어도 인접한 시군의 관할교에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와 뭐 해야 된다? 협의.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 이렇게 읽어요. 책에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 필요 없고, 따라가는 것은 자기가 실수할까봐 따라가는 게 주면서 따라가는 것은 괜찮아요. 대신 요게 빨리빨리 동그라미 쳐지면서 따라가야 돼요. 키워드 작업만 정확하게 된다면, 동그라미만 칠 줄 안다면 객관식은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사옵니다. 요거 보자마자 틀렸네 바로 찰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이 자꾸 돼야 돼요. 자꾸 뭐 밑줄 끊는 연습은 저는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볼펜 아까워서. 그 다음에 너무 막 책에다 뭐 쓰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팔뚝에 근육만 생겨요. 많이 써봤자, 베껴봤자. 쓰는 것은 필요할 때는 제가 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고는 그 교재 안에서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3번은 수립 내용인데 뭐 개정사항이 있어서 잠깐 점검할 텐데요. 3번의 수립 내용에서는 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계획이에요. 2번에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인데, 이 생활권 설정이 삭제된 게 아니고 2-2로 내려와요. 그 개정사항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권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보전 등에 관한 사항도 같이 들어오더란 거예요. 이 단어 넣으려고 강북 생활권 설정을 했고, 강북 생활권의 개발이나 정비나 보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고요. 그 정도 하나 읽어주면 됐고요. 보시려면 거기 8의 2에다가 형광펜 하나 꺼놓으세요. 8의 2. 8의 2 뭐 나오세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 내용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도 에너지 아끼는 것도 이야기하는구나. 이 정도. 됐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오른쪽에 4번에 뭐 나왔어요? 기준? 누가 정해요? 국장. 국장 동그라미 있고, 아래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 왼쪽 문제 풀어보세요. 오른쪽 문제. 자, 누가 정한다? 국장. 틀렸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개정사항인데요. 요거 어디 있냐면, 여러분 개정사항 프린트 3페이지. 3페이지. 그 페이지까지 다 적어놨으니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생활권 계획 수립에 특례하고 됐어요. 이번에 생활권 계획이 따로 생활권 분야를 따로 빼내면서 관할구역 또는 생활권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여기 뭐 문제는 특별한 거 없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우선은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이거 뭐 이거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생활권역별 강남 생활권에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강남 생활권 계획을 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뭐 문장 요거 하나 끝. 그 다음에 요 문장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에 밑줄 한번 끊을래요?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될 때 생활권 계획이 수립됐어요. 이때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자 누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아, 생활권 계획 수립되면 그냥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시가 아니고 생활권이어도 뭐 이런 식의 문장 하나 더 추가시켜 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장 확인, 개정사항은 생활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자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뭐가 똑같냐면요.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동일하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거 봐보세요. 자, 무슨 단계? 수립 단계. 무슨 단계? 승인 단계. 무슨 단계? 공람. 알려주는 과정. 알려주는 과정. 수립하려면 조사하고 이야기 듣고 수립. 승인하려면 협심. 송부해주면 공고 연락. 날짜 하면 다 며칠? 30일. 다 며칠? 30일. 다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게 포인트고요. 승인이 포인트예요. 승인. 둘의 차이점만 잘 집어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기초조사에서요. 여기 뭐라 했냐면 자, 저 좀 보실래요?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됐어요. 광역도시계획을 못한다고요? 준용. 준용이 뭐죠? 준용. 네? 준용. 가져다 쓴다. 민법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준용은 자 광역도시계획에 있는 기초조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책 보지 마시고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여기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뭐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업데이트 몇 년? 5년. 요 규정들 다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준용이란 말이에요. 자, 논점은 2번입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첫째 그래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둘째 그럽니다. 두 개의 도시 하나 도시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셋째. 뚫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니까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신도시를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부분 계획이거든요. 도시의 부분에서 얘를 셋째 그래요. 그래서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광역 도시 계획은 성이 안 나와요. 성 내면 안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몇째라고요? 둘째. 성을 2번 내요. 도지적성 평가, 제취약성 분석.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몇째예요? 셋째예요. 그럼 성 몇 번 낼까요? 다음 주에 보면 3번 낼 거예요. 토지적 성, 제취약성.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환경성 검토를 해요. 도로를 뚫으면 도롱뇽의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환경성 검토까지 얘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쌩 억지지만 잘 들어보면 또 말이 돼요. 첫째는 동생들이 덤벼도 썽 안 내. 둘째니까 썽 2번, 셋째니까 3번, 이렇게. 첫째니까 한 번 걷단 소리 하지 말고, 잉? 광역도시에는 썽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오니까 기초사 내용에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은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 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 몇 년 내 토지 적성 평가를 했으면 5년.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취약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잠깐만요.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에서 몇 년 그러면 다 몇 년? 5년. 광역도시 승인청만 3년.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모르면 그냥 다 5년 찍으세요.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 있으면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기초와 정보체계 구축 운영 업데이트 몇 년? 5년. 모르면 다 몇 년? 5년. 이렇게 찍으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공청회, 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도 광역도시계획 준용이라 되어 있잖아요. 가져다 쓴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몇 회선 공고? 1회선 공고.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입니다. 누구 이야기들라고요? 친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특별시장은요? 특별시의회. 광역시장은요?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의회.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이제 공부 요령 터득하세요? 제목 읽어봐요. 의견 제시 기한. 보지 않고 며칠? 30일. 이제 되면은 제목만 보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숙달 됐을 때는 이걸 이제 뭐라 하면 목차 학습이라 그래요. 딱 제목 보면 결론, 제목 보면 결론. 그래서 제목들이 다 고디로 굵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법교재는 가급적이면 제목을 다 붙이려고 좀 애를 썼어요. 왜냐면 법학은 이 목차가 되면 끝나는 게 법학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빠른 시간에 책을 볼 수 있게 돼요. 수리권자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6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6장이.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공부할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이제 특이사항이 이겁니다. 요거 먼저, 자, 57페이지에 거기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에 1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죠? 도지사. 시장, 군수 동그라미, 도지사 동그라미, 승인 동그라미.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승인 전에 협의하고 심의란데요. 자, 문장의 주어 여기 도지사 동그라미.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지방 동그라미. 그러면 3번 며칠 내 의견 제시? 30일. 이건 앞에서 배운 거 똑같죠? 그런데 여기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거랍니다. 자, 57페이지 맨 위에 57페이지 맨 위에 페이지 잘못 써놨네요. 자,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잘못 써놨네요. 57페이지 맨 위에 거기 1번에 제목의 형광펜 특별시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도의 도시군 기본계획 확정. 오른쪽에 주의 보면 국장의 승인 X 되는 거.
오른쪽에 주의 봐봐요. 그게 시험 문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도지사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받는다. 기본계획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받는다. OX, X. 자, 이제 요 과정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는 얘들이 없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었고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았던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들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자치시장 누가 들었어요? 특별자치. 이게 자, 뭐 이게?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자죠. 세종시는 세종시장 니 맘대로 다 해드세요. 제주도는 제주도의사 니 맘대로 다 해드세요. 이게 자치권이에요. 그래놓고는요, 국장한테 승인받으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혼자 다 해먹으라면서요. 자치하라면서요. 승인? 이게 웬 말이에요? 덤비는 거 이것들이. 그러니까 국장이 알아서 들어봐서 안 해. 승인받지 마. 지금 이 말 이해되나요? 이게 안 되네? 그럼 실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서 자취를 해요. 아빠, 저 소원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독립이래요. 그러니까 자취를 하고 싶대요. 대학이 집에서 세 정거장이거든요. 지하철로. 집에서 지하철로 세 정거장인데 대학을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싶대요. 하고 싶다니 시켜야죠. 대신 아빠는 딱 첫 번째 달 월세와 보증금만 대주겠다. 어차피 우리 아들은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네가 알바해서 해라. 그거 어떤지 아세요? 우리 집 앞에 와서 알바하고 다시 학교 근처로 가요. 집 앞에 와서 알바하고. 근데 지 엄마하고 맨날 싸워요. 우리 아들 다니는 과가 좀 특이해가지고 정원이 50명인데 49명이 여자. 우리 아들 혼자 남자. 49명 대 1명이에요. 청일점. 우리 아들이. 지 엄마가 대학교 다닐 때 뭘 하냐면 영상통화를 해요. 밤만 되면. 그러니까 방을 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아니 나 혼자 자취하라 해놓고 영상통화가 웬 말이냐고. 우리 아들 불러서 교육시키죠. 야 이 바보야. 여자친구가 오면은 뒤에다 세워. 영상통화할 때 같이 돌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근데 둘이 제일 많이 싸운 게 왜 자치권을 줬는데 영상통화라는 결제를 받고 검사를 받게 하냐고. 왜 자치권을 뒀는데 승인을 받으러 가냐고. 그래서 삭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는 얘들보다 더 센데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너도 승인받지 마 해서 승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못하는 거 직접 확정하는 게 돼요. 그런데 여기 좀 보실래요? 시장 군수는 여기서 수립해서 이렇게 도의사한테 승인 가면 도의사가 협의하고 심의를 거쳤어요. 협심을.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시장이 수립하면 승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수립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하는 협의하고 심의는 여기서 확정이 끝난데 협의 심의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승인이 없을 때는 이 자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확정하면서 그 전에 뭘 거친 거예요? 협의 심의라는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승인이 없을 때는 승인 자리가 뭐가 된다? 수립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수립인데 이쪽으로 승인이 없어지면서
얘가 확정으로 바로 여기로 넘어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 심의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자에서 57페이지에서 제가 뭐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 57페이지에서 승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확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협의하고 뭐래요? 심의. 그러니까 승인이 없을 때는 그 승인 자리를 협의 심의에게 내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의사가 자 이렇게 직접 확정할 때는 뭐해라? 협의하고 심의라는 견제는 받으란 거예요. 승인이 없는 대신에. 그래서 그 자리가 이렇게 협의와 심의가 되고. 그럼 며칠 내 의견제시? 30일 이렇게 됐습니다. 의견제시 며칠이요? 30일 하고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시장군수는 도의사 승인했던 거죠? 공고 열람 송부해주면 못해요? 공고 열람 며칠 이상? 30일 이상. 송부해주면 공고 열람 며칠 이상이에요? 30일 이상 하고 되어 있는 거. 페이지 넘겨볼까요? 4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하고 되어 있는데요. 4번에 1번 별표. 자, 이렇게요. 재검토 나왔어요? 뭐 타당성 검토, 재검토 그래요? 몇 년?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루 수업 들어서도요, 서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게 몇 개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는 거. 단어가 많이 낯설어요. 낯설고 힘든데, 이렇게 참고 따라오면 또 갈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틀이 좀 보이면서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가 보인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수업을 들으면서, 우와, 다 들려요. 그러면 본인이 가족이 천재들 집안이든지 뭐 그럴 거예요. 원래 공법은 들린 데만 6개월이라고 그래요. 들린 데만. 그럼 지금 시험하면 딱 들리면 시험장 가면 되겠네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지, 공부란 것은요, 내 욕심에 한 번에 다른 과목은 막 몰아치면 점수가 확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얘는 공법은 절대 몰아쳐서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은 아니에요. 천천히 이렇게 보이는 거라 법이 6개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대답 잘하면 보내줄게요. 대답 안 하면 안 보내줄 거야. 여기 봐볼게요. 도시군 기본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이렇게 X 해놓고 같이 따라서 하세요. X. 자, 1번 풀어볼까요? 뭐야 이거? 5요? X예요. X. 답 몇 번이에요? 1번. 끝. 그럼 이제 시험지에서는요, 여기다가 동그란 1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에 옮길 준비가 해야 되거든요. OMR 카드에 옮겨야 되잖아요. 옆에다 딱 1번까지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틀렸죠? 10만이니까. 수도권에 틀렸고. 그러면 더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이 정도로 명확하면 밑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봐야죠. 오늘은 뭐 하니까? 객관식 공부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더라. 기후변화 대응, 기후 기본계획 내용이었죠? 광역 도시계획에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내용이 다를 때는 누가 우선했죠?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했습니다. 몇 년마다 재검토? 근데 기본계획은 읽지 말고 연 나오면 다 5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나왔었다? 가로넣기로? 박스 쳐놓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 몇 년? 5년. 광역도 몇 년? 5년.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만 3년. 삼광승인.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뭐 거쳐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너무 명쾌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길다고 뭐 난이도 상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난이도 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난이도 중급의 문제를 없애버린 겁니다. 문장이 길더라도 바로 답이 나오면 끝내는. 그러니까 중급을 없애고 중도 다 하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24개만 하를 만들어버리면 돼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제일 필요한 거고, 이러려면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양을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잠깐 확인 좀 하고 가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지형도면이라 그래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지, 형, 도. 뭐라고요? 지, 형, 도. 형자 빼봐요. 이걸 지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지도. 지도상에다가 지금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이다. 요 빨간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얼음이다. 여기는 생산 녹지다.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자연 녹지다. 라고 낱낱이 표기를 해서 그려주면 그걸 지형도면이라 그래요. 어디 가면 있죠, 이거? 공인중개사 사무소 벽면에 붙어 있는 게 지도가 아니고 지형도면입니다. 중개사 사무소 벽면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제일 먼저 보이는 색깔. 자, 빨강이 보이는 분. 빨강? 무슨 색깔? 노랑? 노랑. 녹색? 빨강. 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얘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빨강은 상업적입니다. 노랑은요? 회귀 본능이 있네. 주거지역입니다. 녹색은요? 녹지지역. 갈색 비스꾸름 하면요? 공업지역.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지형도면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줘요. 뚫어 그랬으니까. 근데 이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우리한테 효력이 발생해요. 이걸 뭐 한 날? 고시한 날. 그래서 지형도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그게 뭐예요? 그럴까봐 미리 사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해요. 저기 한번 가봐요. 77페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제일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나오나요? 자, 언제 효력 발생한다? 맨 밑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옆에 기출 풀어봐요. 옆에 기출. 어떻게 비겁하게 장난치는가 잘 봐요. 빨리.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나와요. 벌써 정답 2번 나왔어요. 내용으로 여러 번 나왔고 정답으로 2번이나 기출돼서 이런 걸 틀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59페이지로 와서요. 요거 개정상이라 잠깐 보여주고 다음 주에 그거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려고. 자, 59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의 보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페이지까지만 하고 보낼게요. 59페이지까지만.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뭐 동그라미. 여기다 동그라미 연습하고. 자, 개발, 정비, 보전. 뚫어 이게 뭐죠? 관리하는 계획을 말한다. 자, 다시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다시 국어 시간. 자, 보세요. 여기 읽어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무엇에 관한? 무엇에 관한?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입니다. 여기 띠링띠링 뭐라 했어요? 등.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등 안에는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죠. 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여기 문장을 좀 틀리게 쓸 수가 없어요. 수도 없는 기타 등등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법 책을 읽을 때, 법서를 읽을 때, 법학을 공부할 때 앞에 띠링띠링 등 나오면 더 읽을 필요가 없다. 띠링띠링 등 그러면 기타 등등 끝.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등 했을 때 앞에 조건들이 나와 있으면 그 조건들은 무엇에 불과하다? 단순 예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요 말도 이해됐나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걸 읽은데 갑자기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조건부 허가란 게 나와요. 저기 202페이지 한번 가봐요. 202페이지 6번에 조건부 허가 보이나요? 맨 위에. 거기 읽어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에 따른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이해 방지,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뭐 넣었어요? 등 동그라미. 그러면 기반서부터 조경까지는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강의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두 문자 따가지고요. 기위환경조하고 강의를 해요. 우리가 뭐라 하냐면 미쳤지요 그래. 왜 그러냐면 그럼 이것도 다 암기해야 되게 앞에 등 하고 나면 띠링띠링 등 나면 대표적인 예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강의를 잘못하는 자리들이에요. 여기에 등 나왔으면 요 앞에는 단순 무엇에 불과하다?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만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기반서부터 등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기반설 등, 토지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법처에서 위하여 그러면 뭐? 좋은 말씀. 벌써 잊어버렸다. 위하여 그러면 앞에 뭐요? 좋은 말씀. 좋은 글밖에 없어요. 띠링띠링 등 나오면 있나 보다 끝. 앞뒤 다 잘라버린 거예요. 등 나오면. 그래서 이제 도시공 관련 내용은 처음에 봤던 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지구 단위겠고요. 거기는 다시 59페이지로 돌아가세요. 다시. 원위치 다시 해보세요. 6번 내용이 삭제됐어요. 6번 X.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하는 게 삭제됐고요. 자, 여러분 이제 프린트 보면 저기 이 프린트가 3페이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3페이지에 오른쪽에 6, 7, 8 하고 들어가 있죠? 요거 같이 읽기만 할게요. 자, 도시역 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구역 시설, 도시공격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이하 입체 복합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도시공 관리계획 내용이다 됐어요. 오른쪽에 주의 보실래요? 주의. 자, 거의 주의 보시면 용도 지역구역의 행위제한 되어 있고요. 2번 별표, 3번 별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나왔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해될 텐데요. 잠깐 저 좀 보세요. 이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도시공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요것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줄거리가 다 안 잡힌 상태잖아요. 여기가 계획 파트예요. 계획을 수립하면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은 마음대로 한다, 허가받아서 한다. 허가받아서 합니다. 거기서 이제 부작용, 기반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허가 내주면서 자, 작게 지어라 개발 밀도 관리구역, 허가 내주면서 돈 내라 기반설 설치하는 부담구역,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요. 나중에. 그러면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에 나오면은 출제위원이요. 너는 계획 파트와 이용 개발 파트를 구별할 줄 아느냐라고 문제를 내요. 하여 지금까지 우리 기출문제는 전부 다 얘가 답이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다 답이었어요. 그럼 개정돼서 추가된 게 기반설 부담구역이었냐? 출제위원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계속 했는데 복사해서 붙이기만 했다고. 손가락에 깁스 풀면 이 정도는 타이핑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요 말 때 이해됐죠? 요거 이제 국토기부 끝날 쯤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거예요. 줄거리가 다 나와야 되는 이야기니까. 그럼 잠깐 보세요. 교재에 없는 문제 제가 참고하라고 한 문제 넣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푸는 요령을 가르칠게요. 이걸 뭐라 하면, 박스 제거형 문제는 이건 주는 문제예요. 그럼 박스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는 문제예요. 공법은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18년 동안 3문제 나왔어요. 몇 개 하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박스 문제가 10개에서 13개가 나와요. 많이 나올 때 15개까지 박스가. 근데 박스는 주는 문제예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로 결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그러면 다른 건 모르는데 나는 이건 알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작게, 따라서요. 개발에, 따라서 해봐요. 개발에 밀도를, 집중도를 관리하는 구역. 허가 내주면서 작게 지어라 해요. 허가 내주면서 뭐라고요? 작게 지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건 틀려요. 관리계 내용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나는 알죠? 그러면 자, 니은번만 다 빼버려요. 답에 니은 있는 것만. 어이가 없죠. 이게 객관식입니다. 그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참고 기출문제 하나 가지고 와봤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요거 하고 저거 하면 돼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25년간 이것만 해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이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파트 가면 어떤 게 나온다고 거의 다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만 이렇게 잡아내도 객관식은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러 그 계정사에 있는 게 보여준 게 다음 주에는 이 계정사는 수정해야 될 게 많고 또 프린트 이거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이야기해 주려고 빼먹지 말고 좀 잘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럼 다음 주에는 거기에 자 60페이지 법적 성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